1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개인 소득과 내구재 주문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됐지만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제시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증세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미뤄진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1%, S&P 500 지수는 0.94%, 나스닥 지수는 0.9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하원에서의 플랜 B 표결이 취소되는 등 재정 절벽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투심을 억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0.31%, 프랑스는 0.15%, 독일은 0.47%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를 안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달러 47센트 떨어진 배럴당 88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가격도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사라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4달러 20센트 오른 1660달러 10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협상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연설에서 재정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사람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21일 크리스마스 전에 타결이 힘들 것임을 인정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는 방법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비 0.7% 증가했습니다. 전월 기록했던 1.1%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0.3% 증가는 상회했습니다. 재정절벽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내년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0.4%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선 10월에 0.1% 감소해서 증가로 선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소득도 전월비 0.6% 늘어나면서 전월 0.1%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미국 북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012년 증시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제외하면 단 4거래일 남은 건데요. 올해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에 또다시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0포인트 가까운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 글로벌 증시 마감과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190포인트까지
12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3021포인트까지 29포인트, S&P 500 지수가 1426포인트까지 1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개발락 출발 후 나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하였으나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반등해 낙스권에서 움직이다 낙폭을 축소한 채 주간 기준으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플랜 B의 공화당 내 지지 부족 때문에 수결이 연기되어 시장에 충격이 되었으나 내구재 주문이 0.7% 증가하고 개인 소비가 0.4% 증가했으며 개인 소득이 0.6% 증가하여 11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 관련 업종을 비롯한 9개 업종만 상승했을 뿐 금융, 에너지, IT 업종 중심으로 140개 업종 중 131개 업종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는 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2종목, 나스닥 1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16개, S&P 5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58개, 하락 종목은 424개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이키가 6% 상승하고 포드, 록히드 마틴 등이 상승했으나 리서치인모션, 마이크론, 퀄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액션모빌, 두폰, 알벤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나이키는 북미, 중국에서 판매 호조로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해 6.16% 급등하고 리서치인모션은 전날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 우려로 22% 폭락하였으며 마이크론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6.92% 급락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재정절벽 악재 출현에도 불구하고 코드로프 유칭되기 때문에 금요일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매도 관점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 증시 문제점을 점검한다면 향후 애플이 실적 부진으로 장기적으로 50% 이상 폭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IBM의 PBR이 10인 것을 비롯해서 미국 대부분의 종목들의 PBR이 3을 웃돌아 심각한 고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강세와 대체 에너지 열풍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주가가 고공행진하며 애플과 함께 미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국제 유가나 원자재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이번 주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염려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지수는 263.45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62.75, 고점 264.10으로 1.3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 19,600계약으로 6일 만에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초가 262.90으로 약보합 출발한 후 262.75에서 263.40후 박스권에 움직였으나 과정을 넘어 이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하자 1포인트 이상 급등하다 경계 매물 출회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개인들이 493계약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이 306, 기관이 148계약 매수하여 개인의 매도 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풋옵션이 10% 전후 상승하고 풋옵션은 10% 전후 하락하였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선물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 국내 증시가 시초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상승 출발한 후 정강 후약으로 급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의 선방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하며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 증시의 영향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해 종합지수 199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나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최악의 경우 종합지수 1950도 이토록 올 수 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 선물지수 264포인트 돌파 시도가 전망됩니다.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최대 종합지수 1996까지
선물지수는 265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락 반전 시에는 종합지수 1972포인트, 선물지수 262포인트가 지지가 중요하고 최대 저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9포인트를 전망합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장초만 반등 시 선물지수 263.7포인트 정도에서 매도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264포인트 이상에서 2차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61포인트 또는 261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지수 기준으로 259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현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존 베이너 의장의 협상안인 플랜 B가 하원 표결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만 해도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금요일 날 하면서 네. 한두 시간 후면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결이 중단이 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의장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플랜 B를 하원에 다시 상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건을 올려보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다소 현재 어수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상하원 모두 연휴를 현재 보내고 있고 27일이나 회기를 이제 다시 재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26일부터 존 베이너 의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양당이 모두 협상이 진전이 없는 것이 다른 당의 탓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서 자칫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후유증도 현재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존 베이너 의장의 플랜 B가 공화당 의원들의 그 지지를 충분히 현재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경우 존 베이너 의장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래저래 현재 걱정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거래일도 한 4거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당이 네.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 모습을 거의 이제 그 끝마치는 수순으로 들어가도 현재 조금 모자란 그런 흐름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부분은 존 베이너 의장이 현재 민주당 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플랜 B를 상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의 기준안을 연소득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늘려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이 현재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증세를 허용하겠다는 플랜 B에 기반한 움직임을 존 베이너 의장이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내 물리적으로 현재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경우 부시의 감세안만을 일부 연장하는 차선책을 택할지 여부도
현재 양당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부시 감세안의 연장으로 인해서 일부 중상층의 세금 감면 혜택은 늘어나겠지만 내년 초부터 다시 이 재정절벽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증시의 부담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불발된다면 그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이 이제 네. 한 차례 그 증시의 큰 그 하락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 증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1% 가까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경제 지표,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여타 지표들의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절벽 리스크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가 막판 타결의 가장 큰 고비이지만 증시로서도 가장 큰 리스크 부담과 심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시도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희망에 찬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신빙성이 자칫 떨어지지 않을까, 공화당의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선을 이탈리아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가 취임 1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내년 2월 총선이 예정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정된 총선대로 이제 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공식 사임을 했고,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얘기한 대로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13개월 동안 재임을 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년 총선 일정도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2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현재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가 30%의 지지로 제1당에 등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관심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자유민주당은 17% 전후의 수준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몬티 총리는 현재 중도 연합을 통해서 몬티 총리가 당을 이끌어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어서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설지 여부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사표시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테크노크랏, 전문관료 중심으로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유로존 내 몬티의 지도력을 칭찬하는 지지의사가 두텁다는 점, 이런 점에서 몬티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선 이후 이탈리아의 개혁 추진이 계속 이어질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민주당의 지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인데요. 네. 현재 이제 이탈리아 리스크의 상반기 움직임은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몬티 총리의 개혁 의지를 승계해서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계 복귀를 선언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지지율은 15 내지 17% 전후고요.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자유국민당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상당히 현재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도 연합의 당수인 카시니가 몬티 총리를 영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총리 후보에 나설 수 있도록 총리의 그 몬티 총리가 이런 부분을 수용할지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의 정치권의 부패라든지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는 점, 이런 점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탈리아 증시 올해 수익률도 궁금한데요. 총선 전후로 인한 영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몬티 총리의 평가를 지금 내린다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내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패했던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 이런 점에 염증을 느꼈던 국민들이 그동안 온건한 지지를 해줬고 그리스나 스페인 등은 그 반정부 수위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탈리아는 이보다는 좀 지지 의사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몬티 총리가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은 노동개혁 법안이었는데요. 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통과를 시켰고 특히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가 미국이나 현재 다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마르키오네 피아트 회장과 독대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피아트를 잔류시킨 점 이런 점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의 FTSE MIB 지수는 올해 8.36% 오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연초 7% 전후 수준에서 현재 4.4%로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런 점으로 보면 몬티 총리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조금은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슈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4% 급락세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투신권의 매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재정절벽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1980선까지 하락세를 보여줬죠. 전일 대비 19.08포인트 하락을 해서요. 1980.42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는 국내 증시를 또 발목을 잡는데 한 가지 또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하락세를 키워가면서 4%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하락한 포인트 역시 국내 증시에는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 움직임도 역시나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줬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역시도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IT 쪽에서 조금은 손바꿈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손바꿈이 보여지면서 다른 종목, 낙폭 과대된 종목들로 이제는 조금씩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는 좀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체크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를 보여준, 그리고 코스피의 좀 특징주가 박근혜 당선자 관련된 주가 좀 상승폭을 켜갔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 쪽에 좀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수급 상황이 가장 큰 조정을 보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급 중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의 자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리고 중국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에 가장 큰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지금 좀 플랜 B라는 제시를 했죠. 하지만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플랜 B가 100만 불 이상인 소득자한테 세금을 물자,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너무 낮다, 좀 더 높이자, 이런 부분 때문에 표결이 부결돼 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 절벽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다들 휴가를 가버려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 그래서 24일 날은 1시까지밖에 장을 열질 않거든요. 25일 날은 휴장이고, 그래서 27일 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긴 한데, 지금 당장은 좀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우세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빅딜보다는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그맣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점이 조금씩 나온다면 미국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그리고 차익 실현을 반드시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이런 전략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휴가에 떠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내일 또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뭐 미국 재정절벽 얘기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지수가 재정절벽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유럽도 하락을 했고 중국도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일 또 크리스마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늘은 우리도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IT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죠.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IT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가 좀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증권주, 그래서 현대증권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좌측이 국내 종합지수고요. 우측이 현대증권인데요. 국내 종합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반면에, 현대증권은 큰 폭으로 상승폭을 키워오지는 못했죠. 하락폭에서 상승폭을 아직도 키워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9,000원 강한 저항선을 맞이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 이동 평균선 역시도 골드 크로스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이 10,000원 선,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이 7,700원 선, 이런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률을 낮게 잡으면 충분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현대증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이어서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여전히 지수는 거품 구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그렇고 네. 이제 그 수요일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6일 이후에 이제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26일 오후 2시가 미국의 26일 자정입니다. 그러니까 00시예요. 그러니까 자정이 아니라 00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늘도 그렇고 26일도 그렇고 일단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태가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6일 오후 2시가 이제 미국의 26일 00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새벽에 뭐 00시 이후에 뭐 바로 협상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밤 정도가 이제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 주말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봐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은 좀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만약에 협상이 이제 계속 결렬이 되고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라든가 아니면 새해 첫 장에 한번 폭락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중도형의 협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미국 증시하고 삼성전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역시 1975, 1925 그 라인만 계속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구간입니다. 1975가 유지가 되면 거품이 지속되는 거고요. 1925가 깨지면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선인 두 가지 라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미증시하고 삼성전자 판단 기준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우존스는 13,250선, 삼성전자는 150만 원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1980선에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난 그 가을의 고점이었던 2000선 라인, 이번에도 또 2000선 이렇게 찍어주고 현재 거의 싼 것 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악재 나오면은 그냥 폭락 나오는 거고요. 호재가 나온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선반영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오바마가 원하는 안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절충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설픈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하고 제가 이제 해외 증시 설명드리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0만 원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나오면은 좀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 150만 원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안 되는데 일단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3,250선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극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150만 원이 넘고 다우존스가 13,250선이 넘고 두 가지가 넘는다. 그러면 지수는 가요. 이게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반대로 둘 다 무너지면 나쁘다 그랬는데 현재 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건에 부합하는데 하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그 수급 동향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 등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놀라운 결과가 뭔지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을 빼면 4일이었잖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1조 원 이상 순매수해줬고요. 프로그램은 2조 원입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3조 2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1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이 코스피에서 무려 3조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지수가 마이너스다. 왜 마이너스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8%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삼성전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세라는 게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제가 주식을 정말 오래 했지만 일주일 동안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에서 3조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수가 빠지는 건 처음 봅니다. 정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장세가 현재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코스피 프로그램 누적 순매수 동향인데요. 올해 최저점이었던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무려 17조. 그다음에 11월 저점이었던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6조 원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이게 폭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올라가면 느리고 내려가면 빠르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일반 펀드 가입자나 레버리지 펀드 가입자는 일단은 환매를 해라. 아마도 저는 적중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당부 말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식 비중은 일단은 1950선 기준으로 네. 넘어가면 50에서 75%, 밑에서는 이제 25에서 50%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지수가 급등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의 트위터를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으셨다가 장중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오히려 저점 매수기회다 싶으면은 사인을 내드리고, 그게 아니라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싶으면은 완전히 그냥 0% 사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트위터를 등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월에 이제 12일과 19일에 비법 교육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취점 가면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감춰놓았던 비법 한 90%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올해 12월 28일까지 일단 아침 방송에 출연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 관리 좀 시켜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좀 개편이 되고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오늘하고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대응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거친 수입이 3조 원 정도 부족해 사실상 결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선 국회가 새 예산안을 처리해 내년 집행 전까지 재정 기능이 사실상 동면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 감면 총액 한도를 신설하는 세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억대 영분자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연말 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진념 전 경제부총리, 부위원장에 진영 정책위원장, 핵심 분과인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최경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마감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버리자 이번 크리스마스가 내년 리세션을 예고하는 클리프마스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경기가 더 급격히 가라앉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 수입이 3조 원이나 덜 거쳤다고 하죠. 네,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수입이 3조 원 정도 부족해서 사실상 결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건설공사가 시작된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같은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 집행 중이고 착수가 안 된 사업은 아예 없던 일로 하거나 사업 개시 시점을 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세손 결손은 과거에도 드물었지만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수조 원대 펑크가 난 것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올해는 당장의 결손을 메울 임시 방편마저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결손이 날 경우 일단 다른 부문의 예산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이듬해로 집행이 미뤄진 돈을 임시로 돌려 썼는데요. 반면 올해에는 정부가 경기에 대응한다며 예산을 아낌없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불용 2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잠시 돈을 빌려 쓰는 건 역시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며칠 남아있지 않아서 네. 물리적으로도 또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선 국회가 새해 예산을 처리해서 내년부터 집행하기 전까지 재정 기능이 사실상 동면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과거와 달리 이번 세수 결손은 구멍을 메울 방법조차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발단을 찾아보자면 기획재정부의 장밋빛 경기 전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재정부가 올해 경기가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았던 탓에 세금 수입을 지나치게 늘려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는 하반기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황의 골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에서 3조 원에 육박하는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전망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 초반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제로 삼았던 전망치가 4.5%인데 이보다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고꾸라진 만큼 기업과 국민의 소득도 예상에 못 미치게 되고 결국 나라 곳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0.5% 떨어질 때마다 세수는 1조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2%포인트 정도 줄었다면 한 4조 정도 떨어지는 셈인데 그나마 올해는 좀 국세청이 열심히 탈세도 막았고 세원을 발굴한 덕에 세수 결손을 폭을 약 3조 원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수 결손에 따른 겨울 재정 대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재정당국의 조기 재정 집행 방침이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당겼었는데 예산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상반기 중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었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올해 책정된 돈 중에 60.9% 이미 6월까지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어느 정도 좀 상반기 경기 둔화 막는 데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돈을 미리 당겼었더니 자금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겠죠. 정부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하반기 경기가 호전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억대 연봉자의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의 총액이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나 소득 탈루를 막아보겠다라는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연말 정산 받으면 항목별로 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총액 한도까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총액 한도를 신설하는 새 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3천만 원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억대 연봉자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과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증세에 해당하고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은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과표 구간 인하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조만간 새누리당의 세감면 상한제와 민주당의 과표 구간 인하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돼서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총액 한도는 3천만 원이 유력하지만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증세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액 한도를 3천만 원에서 다시 2천만 원대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선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곧 출범하게 될 인수위원회에 쏠리고 있죠. 다양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이나 활동 방향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진념 전 경제부총리, 부위원장의 진영 정책위의장, 핵심 분과인 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최경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념 전 부총리는 호남 출신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또 행정 현장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아무래도 계속 이제 유력한 후보로 꼽히지만 박 당선인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빚은 견해차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박 당선인이 영입하려던 송옥은 서울대 교수와 박상증 전 참여연대 대표도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26일이나 27일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구성은 25일쯤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 기능은 정부의 기존 업무 파악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이지만 실제 핵심 업무는 정부 조직 개편과 새 정부를 이끌 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 대통령실 인선입니다. 매뉴얼대로라면 1월 20일경에 국무총리 지명을 하고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 등을 마칩니다. 또 2월 초순까지 장관 지명 등을 마쳐서 첫 조각에 나섭니다. 기획조정, 경제 1, 2, 외교안보, 사회문화, 행정
합병 등 대여섯 개 혹은 7개로 구성된 인수위 각 분과는 1월 초순까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중순부터는 새 정부 국정과제 조율 및 선정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끝으로 클리프 마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 절벽을 의미하는 클리프와 크리스마스의 합성어이기도 한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재정 절벽을 의미하는 말이죠. 네. 재정 절벽이라는 거 역시 정부 재정 지출의 갑작스러운 축소나 중단으로 경제 충격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상 마감이 이제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내년 리세션을 예고하는 클리프마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미국 내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뭐 휴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협상을 타결시키자 이렇게 의회에 제안했지만 결국엔 뭐 공백 상태가 돼버렸고요. 월가도 역시 큰 실망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영향이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뭐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의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